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7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야 그, 되나? 요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두 분 다? 너무 별로인 것 일찍 같아요. 더위가 와가지고 그런지 네. 네. 다들 뭐 좀 맥이 쭉 빠진 것 같은. 그죠? 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네. 되게 더운 것 같고 뭐 컨디션이 썩 안 좋죠. 그래서 네. 요즘일수록 이제 컨디션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제는 컨디션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심각한 우울증 빠진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네. 그래서 덩달아 우울해져요. 그래요. 이게 그 뭐, 첫사랑의 그분이 이게 환경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있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호르몬 변화 온 사람하고는 아주 힘들더라고. 그죠. 그렇고 본인은 빠져본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남성 전염이 갱년기 그렇고 그죠. 근데 그 첫사랑 그분은 왜 우울증에 빠지셨대요? 두 개 다 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 온 우울증도 있고, 그 재구실 못하는 그 신랑 때문에 니 오는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우울한 그죠? 거. 예. 근데 요즘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굉장히 예, 많을 많습니다. 거예요. 예, 그죠? 예. 워낙 뭐 상황인지라. 예. 그렇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우울증에 우울증, 계속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네. 기가 있지. 예. 약간 그러면서 염세적이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이 시를 써야 되잖아. 그게 이제 예술가가 그런 우울증을 승화시켰을 때 예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승화를 못 시키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피카소는 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어. 엄청나게 작품이 막 다작이 쏟아졌다고. 그렇죠. 아이들도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러겠죠. 왜 삶에 전반적으로 좀 우울하다, 뭐 우울증을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님은? 저는 뭐 그냥 제 자신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수시로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네. 혹시 그분? 네? 아니요. 그분은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오케이. 아니 진짜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지금 제 그러니까. 아내는 그 우울한 저를 그죠? 그 밝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원자 같은 역할을 그러네. 했죠. 제 부인은 삶에서. 우울증에서 자유님을 구원해 주셨고 네. 그 결과 혹시 또 이 집처럼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나요? 제 본인은? 아내는 이제 반대로 엄청 밝은 사람이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계로 조금 들어와 있죠.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유야 뭐 각자 다를 텐데 우울증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벗어나시는지 또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호르몬 변화 때문에 힘든 사람 옆에 있다가 네. 나도 호르몬이 변해서 나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네. 이랬다고 그랬는데 우울증에 이게 빠진 사람들이 당사자만 되게 힘든 게 아니라 되게 공격적으로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고. 언어가 아주 칼날처럼 이렇게 네.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욱하기도 하고 네. 또 신체적 변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뭐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오케이. 되게 고통스러워서 네. 뭐라고
조언을 한 번 했다가 예. 사망할 뻔했어요. 이게 조언도 해서도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싶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시도했던 게 야 일단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운동이고 오케이. 그리고 그녀한테도 같이 운동 좀 합시다. 뭐 제가 이랬던 보기에 거예요.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죠? 우리 그 오늘 주제가 어쨌든 작두님한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살면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우울증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살다 보면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큰 불행이 찾아와서 상처를 받거나 슬픔에 빠질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러면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슬픔에 빠지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사건은 당사자한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령 뭐 어떤 남성이 이제 애인을 차에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 남성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는데 눈을 떠보니까 불행히도 여성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돼. 어떤 조사? 운전을 예.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죠? 분명히 그죠? 오른쪽으로 틀었을 거야. 지는 살라고. 지는 살라고. 어쨌거나 그죠? 그렇게 스릴러로 그죠? 미스테리 극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멜로 극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애인의 죽음을 알게 된 남성의 기분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그죠? 뭐 이 상황에서 되게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웃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멜로 드라마나 이런 멜로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되게 큰 충격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죠, 그죠? 그래서 남성은 큰 상처를 받고 슬픔에 빠질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죠. 한편 남겨진 사람은 그 상처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사건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슬픔에 빠지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겪게 되는 감정 상태로는 크게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애도와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애도는 그 슬퍼하는 감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 우울증은 그 슬퍼하는 감정이 예.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 상태, 약간 예. 질병 처럼 되는. 네.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예. 심플한 것 같은데 예. 예. 애도는 병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울증은 예. 병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비슷합니다. 그죠? 애도는 뭐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죽음을 슬퍼함이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을 잃고 나서 느끼는 슬픈 감정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애도는 대상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이란 꼭 사람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나 동물일 수도 있고요. 조국이나 명예처럼 추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잃어도 슬픔에 빠질 수가 있고 나라를 잃는 사건 우리는 경험 못 해봤지만 우리 그 부모님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해봤죠, 그죠? 그 사건으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 애도를 경험하는 대상을 상실한 걸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사랑하지는 그냥 뭐, 않았고 그러니까 그죠? 돌아가실 때가 되셨구만 뭐 이런 정도인 그죠? 거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쫑이 반려견 이름입니다. 쫑이를 잃으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도의 느낌이라는 게 있죠. 이처럼 애도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나서 느끼는 슬픈 감정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좀 로봇에 가깝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슬퍼하면서 애도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을 잃고 나면 애도의 감정에 휩싸이는데 애도의 감정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너무 표면적인 답변이고 그러니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런 그런 어떤 안타까움, 감각의 상실. 네, 뭐 상실 그럴 이런 수도 느낌.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기계에 비유하면서 기계를 왜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마음을 작동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에너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리비도란 본능적인 에너지의 일종인데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리비도, 즉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곳에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이는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인을 만났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애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에게 리비도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한 대상을 잃게 되어 버리면 슬픔의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투여했던 정신적 에너지가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네. 일단은 뭐 어떤 대상한테 내가 에너지를 막 쏟고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제 대받음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아마 뭔가 관계, 뭐 삶 이런 것들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주고받는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에너지를 막 열심히 쏟아냈던 그 부분에서 그 대상이 그동안 쏟았던 게 허사가 돼버린 거죠. 아, 뭐 본전 생각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뭐, 치사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치사한 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는 그런 그동안의 에너지를 뭐, 많이 썼던 허사가 거죠. 됐네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이게 뭐 옆으로 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IMF 때 98년도쯤인가 그 경상도 쪽에서 분묘 이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 시대에 일찍 죽은 남편 그 이장을 하는데 여인 부인이 쓴 한글 글이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아, 묘지를 이장하는 거. 아, 근데 이게 미이란 상태로 네네. 미이란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편지글 하나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조선 시대에 이렇게 사랑하는 실제 부부 사이의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게 느껴질 만큼 절절하게 그렇게 글을 썼던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박물관에 보관도 돼 있고. 그래서 이 그 애도에 대한 그게 에너지라며. 네. 네, 그 에너지가 그렇게 쏟아져 있었는데 그 대상을 잃은 거에 대한 그 슬픔의 크기 뭐 이건 그렇죠. 본전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본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만큼 크겠지.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정성을 다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떠나도 별로 그렇게 막 슬픔에 깊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되게 정성을 기울인 그 누군가를 잃으면 이제 애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네가 장미꽃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 꽃을 위해 그동안 쏟았던 정성을 들였던 시간 때문이다. 이 얘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사람이 애도의 감정에 휩싸이는 이유는 그동안 투여했던 리비도의 대상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애도의 감정에 빠진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가령 친구가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크게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을 그죠?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줍지 않게 위로해 준답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떤 위로를 해줘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도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결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도의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서 그게 아무리 격심하다 해도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충분히 슬퍼하고 나면 아픔은 가라앉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되거든요. 프로이트도 애도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절로 끝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대상의 상실로 인해 일시적으로 슬픔에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 이야기야. 그렇죠. 시간 예. 이야기. 근데 모든 사람이 원상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슬픔의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사랑하는 잃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A를 잃은 사람이 이건 현실은 아니고 꿈일 뿐이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슬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상에게 투여했던 리비도를 그 대상을 잃고 난 뒤에도 좀처럼 회수하지 않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심해지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애도의 감정을 넘어서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월호의 부모님들 중에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애도보다는 우울증이 좀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가 1917년에 발표한 애도와 우울증이란 논문에서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상실 때문에 생긴 슬픔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상실로 인한 극한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애도의 경우에 빈곤해지는 건 세상이지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자아가 빈곤해진다. 그러니까 애도에 빠진 사람은 대상을 상실했지만 자신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 정발해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이고 예, 비관하고 예.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걸 뭐라고 그래야 자학. 돼? 자학 증세가 그죠?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타인을 공격하는 것가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는 데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은 떠나간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떠나간 대상에 대한 원망을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고 결국 자기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현실감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대상 상실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좀 처벌하려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울증이 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대상 상실에 대한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요게 심해지면 자살 충동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애도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은 피해야 될 심각한 질병에 해당되는 거죠. 그 뭐 우울증이 이렇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게 또 타인으로 향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또 사회로 향하게 되면 뭐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렇죠. 나타나기도 예. 하기 때문에 질병이면서 범죄의 동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좀 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는데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은 따로 있지만 방법은 있죠, 네. 그죠? 근데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누구죠? 이거 제 친구 노래인데요. 하림. 그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예, 그죠? 하림이 친구예요? 네. 오, 그렇구나. 지금은 연락 안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같은 반 했었던. 그렇구나. 어쨌든 요 노래 제목이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 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효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 대상에게 쏟았던 정신적 에너지, 제가 아까 리비도라고 그랬죠. 그 리비도를 이제 다시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랑했던 사람한테 쏟았던 감정을 회수한 후에 그 리비도를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곳으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노래에도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있는데 그 노래는 이게 참 그러니까 쉽지가 그 않은 거죠. 애도 정도 수준에서 네. 있다 우울증까지는 안 간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우울증까지 가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처방은 그 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옛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일수록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그렇죠. 그 사람이 우울증이 또 다른- 심해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랑을 잘한다고? 더 열심히 찾기도 하고 결핍감이 또, 네. 커서 네.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그죠?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했죠. 그건 애도 수준에서 머물렀던 그거 그렇지. 그죠? 더 발전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떠나간 사랑은 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유효한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쏟았던 심리적 에너지를 걷어들이는 일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니거든요. 프로이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비도를 걷어들이는 일은 거센 저항을 동반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실 프로이트의 주장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대부분 유한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하는 반려동물도 모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지되 그게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과거의 사랑을 잊고 새롭게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할 대상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하시고 이러는 것도 또 새로운 곳에 그 리비도를 투여하는 과정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나를 떠나간 사람도 아마 내가 자기를 잊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러기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걸 바라지 않을까 뭐 이런 상투적인 얘기까지 덧붙이면서 어쨌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리비도의 대상을 찾아 나서라 이런 말씀을 조언처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한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한다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거나 애도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단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별하거나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것도 있죠. 예. 예를 들면 직장을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직장을 원치 않게 떠나거나 이러면 음. 그죠? 잠시 애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넘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를 자학하고 비관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퇴직하고 나서 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빠지는 예.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회사와 나와의 동일시. 이 동일시의 영향으로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내 타이틀이 없는 거야. 그쵸. 이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런 뭔가 애착 관계에 있다가 뭔가 상실을 했을 때 그게 좀 더 심각할 때는 뭐 사별이나 뭐 이런 형태로 될 텐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식을 좀 동일시하기도 하고 연인이 서로에게 좀 동일시하는 측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뭔가 이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그게 이제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이건 남아있는 사람이건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뭐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 지금 시기가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시기인 건 틀림없는 예.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는 저는 연배가 좀 있는 40, 50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퇴직 우울증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퇴직 우울증이 대표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 이렇게 열심히 나를 움직이게 했던 동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또 하나는 가족 부양을 막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직장에서도 이제 떠나고 이게 뭐 자발적인 경우죠. 또 하나는 가족 부양 의무도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어. 그래서 공허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그나마다. 이제 더 안 좋은 건 이런 거죠. 직장 엄청 치열하게 살면서 직장이 모든 것인 양 막 헌신하고 거기에 열심히 뭔가를 다 쏟았어. 그리고 비자발적 퇴직을 했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됐어. 애들도 더 부양해야 돼. 이게 경제적 곤란이 계속 닥쳐와. 그러니까 돌파구는 잘 안 보이고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어딘 게 더 많을까 이렇게 보면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 그쵸. 요즘 시기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춘을 그죠? 다 바쳐서 공헌한 헌신한 직장에서 쫓겨나다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어쨌든 그래서 한 줄 평. 네. 그래서 50대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들이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뭐 먹고 노후 생활할 거야.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는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예.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난 모르겠어. 근데 건강은 자기가 관심만 좀 가지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작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건강에서 운동을 통한 어떤 활력을 찾는 것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다면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자. 뭐 이쯤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전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않는 고통과 슬픔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라. 좋습니다. 역시 그 한 줄 평은 자유인님 성.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기반한 시적 표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흔히 겪게 되는 감정 상태로는 애도와 우울증이 있습니다. 애도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데 따른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상실로 인한 극한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은 떠나간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떠나간 대상에 대한 원망을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고 결국 대상 상실의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어 심하면 자살 충동으로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컨대 애도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면 우울증은 피해야 할 심각한 질병이죠.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상에 쏟았던 정신적 에너지, 즉 리비도를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았던 감정을 회수한 후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즉 과거의 사랑을 잊고 새롭게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할 대상을 찾아 나서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